지난주 토요일 오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50 중반의 한 시청자분이셨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20년을 모아온 돈으로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하려 하는데 어디를 사야 할지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사두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칠 것 같고 그렇다고 잘못 선택하면 평생의 노후 자금이 물거품이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그분을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똑같은 고민 속에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부모님 병원비 대느라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입니다. 이 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과연 어디에 집을 사야 미래가 보장될지 그 불안함은 누구보다 뼈아프게 이해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화려한 투자 기법이나 복잡한 경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궤정을 따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차근차근 짚어보려 합니다. 한강을 따라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떠올려 봅니다. 강남이 개발되던 70년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허허벌판에 누가 산다고 집을 짓느냐고 말입니다. 목동이 신도시로 탈바꿈하던 80년대 또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공항 옆 시끄러운 곳에 누가 살겠느냐고 말입니다. 분당과 일산이 새롭게 만들어지던 90년대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서울에서 너무 멀지 않느냐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터전에 잡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자산의 주인이 되었고 그 선택이 가족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여전히 서울과 경기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도시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강이 중심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기존의 주택들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주목해야 할까요? 강북의 오래된 동네들이 지금 조용히 변신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같은 곳들 말입니다. 이곳은 한때 서울에서 잊힌 땅처럼 여겨졌습니다. 강남에 비해 낙후되었다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은 떠나갔고 오래된 빌라와 다세대 주택들이 빈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빈 공간이 기회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은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좋아집니다. 지하철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고 버스 노선도 사통팔달입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아직 강남의 절반 수준입니다. 노원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동북쪽 끝자락에 있습니다. 한때는 서울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4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들이 새롭게 바뀔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곳에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성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서울의 중심부와 가깝습니다. 종로까지 10분이면 닿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주택과가 많아 개발이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릉동, 기름동 일대의 재개발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미래 가치는 지금의 2배, 3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어떨까요? 경기도는 서울보다 훨씬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 여지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기도 지역이 똑같은 미래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광명입니다. 광명은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서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상 경기도입니다. 이 때문에 가격은 서울의 70% 수준입니다. 하지만 교통 인프라는 서울 못지 않습니다. 광명역에 KTX가 정차합니다. 서울 중심부에 15분이면 도착합니다. 지하철 7호선도 지나갑니다. 광명의 진짜 가치는 앞으로 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가격 부담은 덜하면서도 생활 편의는 서울과 똑같습니다. 10년 후 이곳의 가격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 있을 것입니다. 하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남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미사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깨끗한 아파트 단지, 넓은 도로, 쾌적한 공원이 어우러진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남의 진짜 미래는 지금부터입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노선이 완성되면 하남에서 강남까지 30분이면 도착합니다. 교통의 편리함이 보장되는 순간 이곳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지금 하남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강남 생활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부천은 어떻습니까? 부천은 오래전부터 인구가 밀집한 도시였습니다. 서울 서쪽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만큼 낡은 건물도 많습니다. 지금 부천 곳곳에서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전역에서 낡은 주택과가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부천의 강점은 교통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관통합니다. 인천국제항공으로 가는 공항철도도 지나갑니다. 서울역까지 30분이고 인천공항까지도 30분입니다. 이런 교통 요중지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격 상승은 시간 문제입니다. 남양주도 주목해야 합니다. 남양주는 서울 동쪽의 관문입니다. 넓은 땅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숙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남양주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수만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학교, 병원, 쇼핑센터 같은 기반시설도 함께 들어옵니다. 남양주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것은 교통입니다. 지하철 8호선이 연장됩니다. 별내선이라는 새로운 노선도 만들어집니다. 이 노선들이 완성되면 남양주에서 강남까지 40분이면 도착합니다. 퇴근 후 조용한 자연 속에서 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천국과도 같은 곳일 것입니다. 김포는 또 어떻습니까? 김포는 서울 서북 쪽에 위치합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서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이곳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깨끗한 신도시에 젊은 가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 저렴한 가격, 서울과의 근접성이 김포의 매력입니다. 김포의 미래는 더욱 밝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이 이미 운행 중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완성되면 김포에서 여의도까지 20분이면 도착합니다.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김포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역세권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아파트는 언제나 가치가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차보다 대중교통이 편합니다. 병원 가기도, 시장 가기도, 자녀 집 방문하기도 지하철이 편합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 역세권은 필수입니다. 둘째, 학교와 병원이 가까운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손주들이 찾아왔을 때 학교가 가까우면 좋습니다. 아이들 교육 환경이 좋으면 젊은 부부들이 선호합니다. 그러면 전세 수요도 높아지고 매매 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병원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자주 가게 됩니다. 종합병원이 가까우면 마음이 편합니다. 셋째, 브랜드 아파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형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는 관리가 잘 됩니다. 하자도 적고 애프터 서비스도 좋습니다. 재건축 때도 유리합니다. 대형 건설사 아파트는 나중에 팔 때도 쉽게 팔립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브랜드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단지 규모를 봐야 합니다. 너무 작은 단지는 피해야 합니다. 최소한 500세대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단지가 크면 관리비가 저렴합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재건축할 때 유리합니다. 작은 단지는 재건축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정말 사야 할 때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난 50년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중간에 잠시 주춤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인구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집을 필요로 했습니다. 둘째,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더 좋은 집을 원했습니다. 셋째,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었습니다.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인구 증가 속도는 느려졌지만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경제는 계속 성장합니다. 일자리는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주춤할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 잠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을 보면 결국 오릅니다. 그러니 지금 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살 수 있는 가격이 내년에는 더 비쌀 수 있고 2년 후에는 아예 손이 닿지 않는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80년대에 목동을 샀던 사람들, 90년대에 분당을 샀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사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보금자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쉬는 공간입니다. 자녀들이 찾아오고 손주들이 뛰어노는 곳입니다. 그러니 가격만 보지 말고 삶의 질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곳에 집을 마련하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출퇴근이 편하고 장보기가 편하고 병원 가기가 편합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이웃과 담소를 나누고 여유롭게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곳, 여러분 삶